늦은 밤비가 내려와 널 데려와 젖은 기억을 되뒤척여놔 너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다짐해봐도 어쩔 수 없다고 못하는 술도 마시고 네, 청취자 여러분께 늘 퀴즈를 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의 코드음은 도대체 시사배사공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인데요. 거짓말 못하는 뉴스 전달자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우영입니다. 빅뱅의 거짓말을 담당 PD가 선곡한 이유. 정말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죠. 네, 저는 정말 거짓말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제 외모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의 인지상정 한 번이라도 아유 좋죠라고 할 만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컨셉입니다. 예. 정상입니다. 뭐 이런 거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뉴스도 이렇게 거짓 없이 정당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죠. 윤석열 대통령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77차 유엔 총회 취임 후 첫 유엔 연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카타르 정상 등에 이어서 10번째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51분에 시작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연설 시간 배정된 15분보다 4분 짧은 11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네, 앞서도 오프닝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가 굉장히 많이 언급됐어요. 네, 윤 대통령은 이제 연설 제목이 자유와 연대, 전환기회법의 모색 이런 제목으로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네. 자유가 무려 21번 언급이 네. 됐고요. 유엔이 20회 그리고 국제사회가 13회 각각 나왔습니다. 네. 연설 중에 박수가 총 7번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연설을 맺자 각국 정상이 10초 동안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또 유엔이 도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도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좋은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북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와 달리 북한 자리가 텅 비었다고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단과 가까운 두 번째 줄에 이제 북한 대표부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순서는 이제 맨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인데요. 지난해처럼 김성주 유엔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2018년 유엔 총회 당시에는 문 대통령이 연설하던 중에 북한 대표부 2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도 했죠. 그렇죠. 당시 연설이 끝나고 이들이 손뼉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연설과 내용 못지않게 이제 실질적 합의가 중요한데 지금 한일 정상회담은 계속 개최한다 안 한다 혼란이 있는 상황인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불쾌감을 드러냈다고요? 네, 이런 보도가 이제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 한국 대통령실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네.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예. 이 정상회담은 통상 이제 개최 사실이 확정이 되면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외교 관례인데 조율된 다음에 발표하는 거죠. 네, 한국 측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앞서 나갔다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뭐 외교적으로 정부 당국자들이 제대로 합의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느냐라는 평가를 별개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쾌감도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본 정부 대변인이 역시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어떻게 얘기가 더 되고 있나요? 네, 기시다 총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까지도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이제 뉴욕을 방문을 했죠. 양국 정부의 온도차가 두드러져서 회담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이제 아사히 신문은 보도를 했고요. 네. 복수의 일본 외무성 간부는 두 정상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단시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정진석, 유상범 두 분 간의 과거 문자가 논란되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 일단 성상납 의혹은 불송치가 됐네요.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어제 밝혔는데요. 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증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나열을 하고서 불송치 결정을 밝혔는데 성상납을 포함해서 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럼 이 의혹은 해소된 건가요? 네, 일단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서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이제 나왔는데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를 주장을 했죠. 예. 이런
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을 했고요.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역시나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명절 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같이 이제 포괄 일죄, 이제 범행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거를 적용하기는 이제 어렵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예, 이런 경우 때문에 공소시효가 사실은 포괄일죄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도 두 가지 부분은 아직 계속 수사 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서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그리고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성상납 자체가 불성취가 되면 무혐의처럼 된다면 또 성상납 무마 의혹은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 전 대표 측 반응 내놨습니까? 네, 이 전 대표는 이제 경찰 발표 약 1시간 정도 뒤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이제 방법도 당원 모집 방법 글도 올리기도 했고요. 이 경찰이 앞으로 아무래도 향후 수사 여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또 자신의 추가 징계가 예고된 상황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자, 당장 이제 윤리위 징계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 문자 논란도 있었는데 굉장히 뜨겁게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또 이제 각서를 모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징계를 결정했었죠. 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서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내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 추가 징계는 수사 결과와 무관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실제 당 내에서는 경찰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든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도 신문 총리 이런 비판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 공세가 뜨겁습니다. 지금 경제를 주제로 사흘째 이어가고 있죠. 네, 오늘도 정부 측에서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참석을 하고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예,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오는데 지금 사실 쌀값 때문에 민주당은 발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역시 민생 관련 주제로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정책 전반을 이야기하겠네요. 네, 여당의 경우 먼저 이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진행 상황, 또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 이제 물을 예정이고요. 예. 공공기관장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 공공기관 방만 경영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도 민생 관련 이슈도 다루겠지만 무엇보다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점검이 있다고요. 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구 위기 상황에 대한 현 정부의 상황인식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계속해서도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대한 네. 정부 입장도 따져볼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외에도 이제 쌀값 폭락 원인 규명, 또 쌀값 안정화 방안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조문 관련한 얘기가 뜨거웠어요. 네, 이제 조문 취소 논란 등을 두고 이제 파열음을 냈는데요. 어제는 이제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주제로 열린 네.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또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제 입장 이야기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서 나왔습니다. 예. 국회는 이제 내일은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민생, 즉 경제, 물가 이런 것들에 가장 피부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과 또 대안이 많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보복 살인 사건이죠. 피의자 전주환 씨 구속 상태로 송치됐는데 뭐 인터뷰 목소리가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참 섬뜩하고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전주환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쯤에 이제 유치장에서 나왔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색 외투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막 질문했습니다. 어떤 심경입니까? 할 말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좀 그 목소리도 많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보복살인을 인정하느냐 물음에도 이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을 했는데요.
범행 후에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는 물으면은 그건 맞다라고 하면서도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느냐는 말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본인의 주장과 별개로 증거들을 보면 지금 뭐 계획, 네. 도주까지 예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으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요. 이분이 지금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음란물 유포로 전과가 있어요.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사를 들어갈 수 있죠? 서울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금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공공기관 인사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공사 측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범 이제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죠. 이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받았습니다. 전과 이범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냐는 질의에 신규 직원 채용할 때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로 하지만 이제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 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공사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수원 장안구청에 대한 이제 결격 사유 조회를 요청을 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살펴보니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벌금형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범죄에 가까운 부분인데도 걸러지지 않았고 걸러졌다고 해도 사실은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라는 비난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관련 법령이 좀 느슨한 것 같아요. 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르면 임원의 결격 사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직원 채용 시에도 결격 사유 조회를 요청해서 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응할 의무가 없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격 사유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범 사장이 어떻게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지 고민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내 변호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이제 촉구를 했고 영무 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CCTV 등을 통해서 무슨 예비 순찰 이런 소리도 하던데요. 정말 이 지하철에서 이런 음란물 촬영 같은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라는 비판, 또 직장 내 여러 가지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가 안 이루어졌다는 비판, 다 책임질 분들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아마 뉴스 시청자분들의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김혜피님께서 두 분 다 멋지고 핸섬하십니다. 거짓말 아닙니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믿기가 어렵죠? 네, 자 거짓말 못하는 자유로운 시사배사공 이호영 아나운서가 함께했고요. 마지막 비지는 하덕규가 노래한 자유인데요. 37번 나옵니다. 이 노래 속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 21번 했는데요. 네, 음악으로도 뉴스를 만들어드리는 시사배사공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